네, 이번에는 우리가 모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모듈이라는 게 굉장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그냥 파이썬 파일이었습니다. 이 모듈에 대한 예제는 우리 파이썬 공식 다큐멘트에 있는 예제를 우리가 샘플로 설명할 때 일부를 사용을 할 겁니다. 3.8 버전도 동일한 튜토리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벡터라는 모듈을 우리가 구현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벡터 클래스 쪽에서 벡터 만드는 게 잠깐 나왔었죠. 벡터를 모르는 사람도 뭐 이 예제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2차 좌표 평면에서 x, y의 한 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원래 벡터는 그 뭐 힘과 방향을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주어진 x, y 좌표로 향하는 화살표로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하고 물리에서 많이 나오죠. 컴퓨터 분야에서도 우리가 자료 구조 형태로서 벡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좌표 평면의 점을 2차원을 3차원, 4차원, 5차원, n차원으로 일반적으로 확장했을 때 결국은 뭐 n개의 어떤 그 숫자들이 순서가 있는 형태로 나오는 걸 우리가 벡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클래스에서 보는 것처럼 벡터는 x 값과 y 값으로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클래스에 보면 어트리뷰트가 x, y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보게 되면 입력을 받은 x, y를 객체 자기 자신의 x, y 값으로 self.x와 self.y에 넣고 있고요. 스트링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x 값과 y 값이 출력이 되게끔 스트링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에 이 벡터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호출이 돼서 출력이 되고요. 간단하게 그냥 더하기 연산자만 정의가 되어 있죠. 연산자 오버로딩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 마음만 먹으면 이제 빼기, 뭐 곱하기도 정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드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벡터라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가 생성이 돼서 P라는 객체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Q라는 객체로 또 벡터가 하나 더 생성이 되네요. 그죠? vec2는 2차원 벡터를 나타내서 우리가 vec2 숫자 2를 붙여준 거고요. 이름에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대문자로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거를 r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벡터로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print pqr 하게 되면 뭐 그냥 우리 예상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벡터라는 연산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코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모듈로 만들어서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든 모듈을 배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랜덤이라 뭐 이런 모듈들 가져다가 잘 썼잖아요. 고맙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모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걸 가져다가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보죠. 자,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을 우리가 my_vector.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hello_world.py로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파일 이름을 save as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죠. my_vector.py라는 거고요. 자, 여기 디렉토리를 기억해 주세요. 어딘지. 우리가 늘 작업했던 디렉토리죠. 여러분들 노트북은 다른 디렉토리로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my_vector.py라는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자, 예, 디렉토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유저 밑에 뭐 파이썬 프로젝트 밑에 쭉 가서 dir_1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 오는 이 my_vector.py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사람인 거고요. 그 사람이 sys도 임포트하지만 우리가 만든 my_vector라는 파일을 임포트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클래스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my_vector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import random 한 다음에 import mass 한 다음에 뭐 mass.sign, mass.뭐 파이 이런 거 갖다 썼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my_vector에 있는 my_vector.vec2라고 하는 요 클래스 생성하는 거를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파일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hello underbar world로 줬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my underbar vector.py는 뭐 동일한 디렉토리 상에 이제 다른 파일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import sys, 우리 sys 앞에서 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pass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pass를 어떻게 추가를 해줄 거냐면 지금 아까 만들어 놓은 my underbar vector 파일이 있는 그 디렉토리를 우리가 패스에다가 추가를 해주려고 해요. 사실 여기서는 지금 이 두 개의 파일이 동일한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패스를 추가 안 해도 동작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요 임포트할 대상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를 여기에다가 패스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hello underbar world.py 파일과 my underbar vector 파일이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고 한다면 my underbar vector가 있는 디렉토리를 반드시 어펜드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임포트할 대상이 자 복사를 해볼게요. 요 디렉토리였죠, 그죠? 요 디렉토리를 카피를 해와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면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슬래시여서 그런데 이걸 역슬래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요. C 윈도우에서는 요거 두 개를 동일한 캐릭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역슬래시를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슬래시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레이를 시켜주게 되면 런 시켜주게 되면 문제없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 my underbar vector라는 파이썬 파일 .py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임포트해서 다른 파일, 여기선 hello underbar world죠. hello underbar world에서 my underbar vector를 임포트해서 가져다 쓰는 예제를 지금 한 거고요. 그때 가지고 올 대상인 모듈의 디렉토리를 pass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문제없이 동작이 된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코드는 요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my underbar vector를 가져다가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한 거는 a라는 이름의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만들어서 더한 거를 C에다 넣고요. C를 출력하는 코드를 지금 원했습니다. 얘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A 90, B는 빼기 1인데 A 더하기 B 하면은 8, 빼기 2잖아요. 요것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거 3개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쓸데없는 거 3개가 도대체 어디서 출력이 된 걸까요? 요 코드에는 없는데. 자, 그게 요 쓸데없는 거 3개가 어디서 출력이 된 거냐면 임포트하는 대상이 되는 my underbar vector에 보면 여기에 pqr 출력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pqr이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y underbar vector에 만들어 놓은 메인 쪽의 코드가 지금 쓸데없이 이 hello underbar world 쪽에서 임포트를 my underbar vector를 했기 때문에 의미 없이 지금 이쪽에서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프로그래머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 질문했었던 언더바 네임 언더바는 이가 메인일 경우 우리가 이거 앞에서 몇 번 나왔었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모듈 쪽에다가 넣습니다. 요쪽에다가요. 요 코드를 여기 추가를 해주고요. 요렇게 원래 메인에 있던 부분을 이품을 안쪽으로 넣어주게 되면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8, 빼기 2만 출력이 되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동작을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임포트를 해서 my underbar vector를 가져오게 되면 my underbar vector 이 전체 코드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가져오게 되면 이게 아까 if문이 없었을 상황에서는 이게 그냥 실행이 돼 버린다라는 거죠. hello underbar world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동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if문을 모듈 임포트 대상이 될 쪽에다가 이걸 넣어주게 되면 이 코드 부분이 실행이 안 되게 됩니다. if문이. 왜냐하면 언더바 네임 언더바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파일, 이 네임스페이스라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데요. 이 파일이 메인 함수인 경우엔 이걸 실행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파일은 hello 언더바 월드 입장에서 보면 hello 언더바 월드 이게 메인이 되는 거죠. 요 녀석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파일에서는 얘가 메인이 아니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쪽에도 똑같이 우리가 요걸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코드가 실제 실행되는 쪽에다가 요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똑같이 if문이 있지만 이 문장은 지금 실행이 되죠. 왜냐하면 이 파일이 여기서 우리가 hello 언더바 월드를 run 할 파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문제없이 얘가 이 언더바 네임 언더바가 있는 if문이 true가 돼서 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요 if문의 정체에 대해서 아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py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요. 그 상황에서 그 .py 파일이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하는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임포트하는 대상이 될 때에는 그때에는 이 if문 아래 부분을 실행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그게 이제 my underbar vector의 요 상황인 거죠. 요 클래스 요 부분은 얘를 임포트할 다른 파일이 가져다 쓰기를 원하지만 요 메인 부분은 실행이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if 언더바 name if 언더바를 넣어서 그게 메인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듈 여러 개의 모듈들을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더 큰 단위의 어떤 그 집합을 만들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가 패키지입니다. 모듈은 어떤 동일한 비슷한 기능을 하는 녀석을 하나에 모아놓은 .py 파일로 생각을 한다면 패키지라는 거는 그러한 모듈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키지는 우리가 점을 가지고 계층적인 구조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numpy라고 하고는 데이터 분석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요즘 빅데이터 분석이나 뭐 인공지능 쪽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도 이 numpy 패키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numpy 패키지를 보시면 numpy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면 numpy라는 디렉토리 밑에 또 여러 개의 디렉토리가 있어요. numpy에 지금 보시면 뭐 doc도 있고요. 뭐 LINAL고 리니어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 디렉토리를 가게 되면 다시 이 안에 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도 있고 언더바 init이라는 .py 파일도 있고 여기에 linalg라고 .py 파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리 구조로 여러 개의 파일들, .py 파일들 그리고 기타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가요. 자, 이런 패키지는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패키지를 직접 만드는 실습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직접 해보시도록 하고요. 하지만 패키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패키지는 계층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예제가 이제 파이썬 도큐멘테이션 파일에 나오는 예제인데요. 자, 지금 사운드라는 패키지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래요. 소리를 처리하고자 하는 어떤 거대한 패키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사운드라는 패키지 밑에는 포맷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패키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가 더 큰 패키지고 그 안에 속한 패키지입니다. 서브 패키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펙트라고 하는 서브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성을 보면 사운드라고 하는 패키지에 포맷이라고 하는 패키지와 이펙트라고 하는 서브 패키지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서브 패키지는 .py 파일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각각 보면은. 자, 그래서 보면 디렉토리를 구조를 보면 사운드 최상위 패키지 그 안에 파일은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init.py 그리고 요 서브 디렉토리로 포맷하고 이펙트라는 서브 패키지가 있고 각각에 가게 되면 3개의 py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언더바 init 언더바 .py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패키지는 적어도 패키지 디렉토리별로 언더바 init 언더바 .py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코드들, 함수들은 요 서브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py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뭔가 뭐 소리를 만들고 뭐 편집하고 뭐 이런 다루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함수들 코드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언더바 init 언더바 .py는 조금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예. 우리가 임포트 할 때 앞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별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죠? 임포트에서 from으로 해가지고 별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별표를 쓰게 될 때 다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럼 그 다에 해당하는 게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언더바 init 언더바 .py 파일에 이걸 열어보시면 언더바 언더바 all 언더바 언더바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 변수에 속해져 있는 파일 이름들이 있는데 .py 파일들이죠. 그 녀석들이 별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운드라는 패키지에서 임포트 별하게 되면 여기 언더바 init 언더바 .py 파일을 파이썬이 찾아보고요. 여기에 언더바 all 변수를 값을 읽어보고 그 변수에 정의가 되어 있는 py 파일들만 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요 별에 해당하는 걸로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등록하는 거는 사운드면은 이거 sys.pass에다가 우리가 pass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패키지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패키지 임포트 한다면은 우리가 사운드라는 패키지와 그죠? sound.formats라는 패키지, 서브 패키지, sound.effects라고 하는 서브 패키지 3개를 임포트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sound.effects라는 서브 패키지 밑에 있는 echo라는 .py 파일이 있었죠. 자, 아까 예에서 보면 sound라는 패키지 밑에 effects라는 패키지 밑에 echo.py가 있었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import를 해서 .echo를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sound.effects.echo. 그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이 echo.py 파일 안에 있는 함수 중에 하나겠죠. 이걸 우리가 가져다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아주 간단하게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import mass 한 다음에 그쵸? print mass.py 하게 되면 mass라는 모듈 안에 있었던 파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가지고 접근을 해서 네임스페이스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이 패키지는 mass 같은 건 단순하게 mass라는 거 그 모듈 바로 밑에 .py, .e, .sin, .cosine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저것 기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밑에 이펙트 밑에 echo 라는 .py 파일에 있는 echo 언더바 테스트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죠. 본질적으로 요거와 같은 겁니다. mass에서 호출하는 것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더바 all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별표로 하게 되면 누군가가 사운드라는 패키지에 있는 거 다 가져와서 쓸래 라고 해서 from sound 한 다음에 import 별표 하면은 다 가져오는데 다 가져오는 거에 다를 어디서 정의하느냐? 요 사운드라는 패키지 밑에 언더바 init 언더바 .py 안에 요 변수 이름으로 우리가 요 패키지 이름, 서브 패키지 이름들을 정의를 해놓는다. 요게 이제 별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요걸 읽고 포맷하고 이펙트 서브 패키지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길면 타이핑 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from sound 한 다음에 import에서 echo 언더바 테스트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요 echo.py 파일 안에 있는 echo 언더바 테스트를 바로 sound.effects.echo 언더바 테스트가 아닌 그냥 echo 언더바 테스트만 쳐서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손이 덜 힘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손이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import만 쓰는 게 아니라 from import를 문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